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를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똑같이 또 새로운 것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맨날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는데 네. 좀 준비를 안 해오는 것 같아요. 그 공연하고 네. 방송하고 방송하고 공연하고 집에 가고 학교 가고 맞아요, 똑같습니다. 네 가지죠. 그래서 좀 부끄러워요. 아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방송에서 만나고 네. 또 밖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서초동에서 국립오페라단 잠깐 짬을 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규 교수님이랑 뵀어요. 연습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이 보던 피아니스트가 딱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반갑던지 하루에 2번 만났습니다. 맞아요. 하루에 2번 만나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막스 리히터라는 작곡가의 잠, 슬립이라는 앨범입니다. 졸립니까? 아니요, 사례가 들렀어. 아니 오늘 소개할 작품이 특이하죠. 슬립이기 때문에. 네,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잠이라는 제목의 클래식 곡은 잘 네. 없는 것 같은데요. 그 클래식의 주적이거든요, 잠. 그렇죠. 왜냐하면 연주회장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제목이 잠이네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저희 음악 과장 선생님께서 네. 그러셨어요. 심사를 할 때 잠이 오는 연주를 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다. 오히려 못하면 잠이 깬다. 신경 쓰여서. 네. 그런 기가 말씀이 막힌 명언이네. 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연주를 할 때 실기 시험 볼 때 잘 수 네.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그렇죠. 한다. 여러분 너무 클래식 공연에 가셔서 그 잠을 너무 경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쩐지 제가 예전에 실기 시험 볼 때 학생 때 네. 그렇게 선생님들이 다들 또렷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한 분도 잠을 안 주무시고. 아닙니다. 그 잠을 뛰어넘는 흡입력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자, 잠이라는 독특한 작품을 작곡한 막스 리히터. 어떤 작곡가일까요? 네, 이 막스 리히터는 현대 클래식 그리고 얼터너티브 대중음악 스타일과 후기 미니멀리즘을 접목시킨 현 시대의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무대음악, 오페라, 발레, 영화 그리고 TV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위한 음악도 작곡을 하였습니다. 현대 클래식, 얼터너티브 대중음악 스타일, 또 후기 미니멀리즘, 이 각각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단어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클래식은 이제 우리가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지금까지의 음악을 현대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얼터너티브 대중음악 스타일은 이제 현대 클래식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중음악에서 사용하는 악기라든지 리듬이나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클래식 음악에 녹여내는 스타일을 이야기하고요. 후기 미니멀리즘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듯이 필립 글라스나 스티브 라이히처럼 뭔가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장르 중에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저는 이 현대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도 약간 의식적으로 연주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 때는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렇죠. 이 현대 음악을 공연장에서 들을 때는 정말 괴로운 음악도 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필립 글래스 음악 같은 거 들려드렸을 때는 청취자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 미니멀리즘 음악은 제가 또 왜 연주를 굳이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들도 쉽게 들으실 수 있는 음악을 꼭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치곤 하고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곤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요? 이 이제 현대 음악을 공연하실 때 네. 그런 음악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음악 감독님들이 음. 초대를 해요. 네. 근데 속으로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가서 내가 그렇죠. 또 이해를 못할 또 물어보실 텐데 어땠냐고. 근데 맹목적으로 좋다고 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EBS 진행자인데.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날 꼭 내 공연이 개인적으로 잡혔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예. 파격적이었습니다라고 하시면
한 50%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50% 정도 네. 돌려서 약간 네.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작곡가 막스 리히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리히터는 1966년 독일 북서부의 하멜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이주해서 쭉 자랐기 때문에 보통 영국인으로 소개가 되곤 합니다. 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무척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다고 묘사를 하고요. 음악과 책에 굉장히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였을 때 납땜 인두를 잡고 전기 부품으로 첫 번째 신디사이저, 그러니까 전자 건반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제작자인가요? 어,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하. 1966년에 태어나서 13살 때였으면은 1979년인데 9년. 네. 이때 신디사이저가 안 나왔나요? 그 나왔을 텐데. 신디사이저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키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저희도 납땜 인두로 뭐 하는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독특한 또 취미를 가진 네. 학생이었군요. 자, 전자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까? 전자음악에 관심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 전자음악의 선구자 크라프트베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그의 음악을 듣고 전자음악과 사랑에 빠졌고 클래식 피아노에 대한 그의 기량과 함께 새로운 소리를 발명하려는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전적인 학교 중 하나인 영국 왕립음악원을 다녔네요. 그렇죠. 이 영국 왕립음악원 시절에 힐리아드 앙상블이 연주하는 단순하지만 미묘하게 진화하고 또 건축적인 느낌을 가진 아르보 페어트, 저희 방송에서도 아르보 페어트 그럼요.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네. 아르보 페어트의 곡을 듣고 뭔가 몰입이 되었던 거예요. 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다른 작곡가들을 위해서만 작곡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고 어허. 뭔가 자기 스스로의 것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에든버러 대학교와 왕립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피렌체에서 실험적인 작곡가이자 전자음악의 선구자인 루치아노 베리오에게 사사를 하게 됩니다. 이 루치아노 베리오는 이탈리아 작곡가로 현대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오페라 투란도트의 그 푸치니가 뒤에 쓰지 못한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자신의 버전으로 만든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막스 리히터는 학교를 졸업하고 피아니스트로 연주를 하는 동안에 항상 곡을 썼는데요. 아무도 리히터의 음악을 연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나 앙상블 그리고 페스티벌에서 그의 음악을 프로그램화하려고 온갖 사람들을 귀찮게 하면서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전혀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리히터가 선택한 것은 바로 녹음이었습니다. 녹음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실패했던 것 같아요. 좀 진보적인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리히터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 나아갔습니까? 네, 리히터는 현대음악 작곡가보다는 TV나 다큐멘터리, 영화음악을 작곡하는 것으로 더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특히 레바논 전쟁의 참상을 다룬 애니메이션 바시르와 왈츠의 음악을 담당하여서 정말 많은 상을 받고 유명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히터 행적 중에 정말 재밌는 것은 비발디의 사계를 재작곡을 했습니다. 그 사계를 모티브로 해서 자신이 작품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앨범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고 클래식 음반계에서도 인기 작곡가가 되었고 10억 번의 스트리밍과 그리고 앨범이 100만 장을 돌파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연에서 연주하지 않고 음반 쪽으로 시선을 돌렸던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된 거죠. 10억 스트리밍이요. 전 세계 인구의 8분의 1이. 저도 한 6번은 스트리밍 했을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산술적으로는 그래도 지구상 인구의 10분의 1 이상 그렇죠. 들었다라고 볼 수 어마어마한 있네요. 거예요. 와. 특히 요즘 시대 앨범이 100만 장이 팔렸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피지컬이 100만 장 나간다라는 거는 네. 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주제 음악인 슬립. 이 잠은 어떤 계기로 작곡을 했습니까? 네, 2015년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을 위한 자장가 음반으로서 이 잠, 슬립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튠즈라는 이제 플랫폼에다가 발표를 했는데 8시간에 달하는 트랙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쪼개져 있고 총 러닝 타임 8시간에 달하는 풀 버전 음원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8시간. 그런데 1시간 분량의 이 슬립 앨범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1시간짜리가 인기가 있으니까 아예 8시간짜리를 발매를 해버린 거예요. 이 막스 리히터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자고 음악이 끝나면 8시간 후에 일어나기를 바란다면서 1시간짜리 음반은 수면 준비용으로 듣고 8시간짜리는 수면 중에 들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개짜네. 예, 정경 교수님 굉장히 흥미로워하실 것 아,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 막스 리히터. 그래서 제가 방금 피디님이랑 들어오면서 한 얘기가 저도 근데 이 작품 들으니까 약간 전자음악가들이랑 콜라보해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침대 회사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니면 안마 그 의자 귀에 요즘에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나올 수 있게. 그렇죠.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스 리히터의 다음 작품이 예상이 되는데요. 밥 먹을 때 듣는 음악, 운전할 때 듣는 그렇죠. 운전할 음악. 때 듣는 음악, 뭐 일할 때 듣는 음악, 뭐 워크, 와. 드라이버. 자, 보통의 클래식 음악 작곡가가 이렇게 시도하지 않는 시도를 했는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막스 리히터가 뭐 잠에 혹시 뭐 불면증이 있었습니까? 현대인이 네. 직면한 여러 정신적인 불편함 중에서 부정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수면이죠. 네. 실제로 유럽 최대 규모의 수면장애 센터, 영국 런던 가이병원 임상 책임자인 가이 레시자이너는 현재 성인 10명당 한 명꼴로 만성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로서 이 평소 수면 문제 막스 리히터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수면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적 시도로 이 음반을 낸 건데요. 네. 그가 말하기를 휴식이 없이 작동하기만 하는 현대 사회를 보면서 이 앨범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현대인을 위한 예전에 바흐라는 작곡가가 이제 골드베르크 바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수면을 도우려고 했었다면 그 현대 시대 바쁜 현대인들의 잠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정말로 수면을 돕는 기능 음악인 것인가 아니면 막스 리히터의 컨셉 음악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또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 막스 리히터가 미국의 신경과학자와 함께 인간의 뇌와 수면 사이클을 분석을 했고요. 잠과 음악의 상호작용을 곡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악이 BBC 라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의 가장 긴 생방송 기록을 깨뜨리고 기네스북에도 올랐고, 그리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이걸 실제로 또 연주를 했어요. 8시간에 걸쳐서 막스 리히터가 연주를 한 정말 대기록을 가지고 있죠. 연주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BBC 라디오에서 8시간 동안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 방송을 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와, 8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날 하루 종일 BBC를 틀어도 비슷한 음악이 계속 나왔을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시랑 연주를 한 게 아니라 음악을 튼 거죠. 그렇죠. 튼 거죠. 그리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실제로 8시간 연주를 했고요. 진행자와 제작진 분들은 방송 시작하고 주무시고 와도 되겠네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네. 그 시드니 오페라에서 공연을 할 때는요. 네. 158명의 관객들을 초대를 해서요. 의자가 아닌 침구에 누워서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또 2017년에 그 스웨덴의 유명 가구 기업 아시죠, 여러분? 아이로 시작하는 지금 네. 넌 얘기할 줄 알고 불안했는데 좋은데요? 그것과 함께 네. 60상의 커플을 대상으로 스위스 쥐리히에서 수면 콘서트를 개최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티켓을 구매해서 참가한 60상의 커플은 아이 회사의 다양한 침구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며 막스 리히터의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람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 우리나라 그 서울에서도 네, 그 브랜드를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누워서 보는 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있죠. 용산하고 압구정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누워서 보는 영화관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예요. 아 그리고 그 영화를 누워서 보기 때문에 실제로 네. 잠을 잘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재밌지 않는 이상 그 몸이 피곤하면 저는 실제로 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너무 제가 피곤해가지고 잠을 1시간 반 정도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아무 영화나 끊어서 잔 적이 있어요. 아 침대니까. 어머. 그냥 잘 데가 없잖아요. 중간에 이동하다가. 그래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네. 그렇게 들을 때 음악이 좋더라고. 아 왜냐하면 내가 목적으로 음악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의 귀와 네. 편안하게 쉬어야지 쉬어요. 하는 귀가 좀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아 막스 리터가 대단한 사람이네. 지금 정경 교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정말 작정하고 콘서트홀에 가서 음악을 들어야겠다. 예. 도 좋지만 한편 그냥 내 삶에서 그냥 내가 충전하고 휴식하고 있을 때 흘러나오는 음악이 나를 조금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제가 음악회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나 네. 국립극장에서 우리가 이제 음악회를 보잖아요. 네, 근데 가끔 그런 거예요. 100% 즐기지 못하잖아요. 항상. 맞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음악가이면 음악가지 왜 다른 음악을 100% 즐기지 못하는가? 그렇죠. 왜 내 성격이 이상한가? 음.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음악을 하루에 듣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방송 일단 매일 2시간 듣죠. 이동하면서 듣죠. 그리고 항상 거의 또 듣거든요. 또 음악을 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귀에 대해서 제가 예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귀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네, 네. 또 음악을 들으러 가니까 귀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일을 그렇죠. 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짐머만이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자신 녹음을 하고 나면 자기 음반을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폐반을 시켜버리기로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도작입니까? 네. 깨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은 음반을 정말 딱 각 잡고 듣지 않는다. 그냥 운전을 하면서 남의 음반을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피곤하니까 차라리 정신이 조금 다른 데 집중하고 있을 때 들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막스 리히터가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간파한 것 같고 정경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음악회를 보러 가면 일부에는 정말 잠이 쏟아져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일과를 다 마치고 콘서트를 가잖아요. 아, 그렇죠. 저녁이니까. 네, 콘서트를 보기 직전까지 업무에 시달리다가 거기다 대중교통이나 운전을 해서 그 막히는 서울 시내를 관통해서 공연장에 도착하잖아. 그러니까 일부에는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상태로 연주자가 틀리면 못 참는 거야. 그렇죠? 이게 아, 그렇구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안 건지 이 막스 리히터는 잠을 자게 해주는 음악을 만든 거죠. 야. 확실한 거는 좀 확실히 뛰어난 그러니까 그 세대를 앞서간 그런 작곡가는 것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막스 리히터가 이 앨범을 내고 나서도 계속 조금씩 재해석하고 편곡한 음반을 내고 있어요. 우려먹기 전문용어로 우려먹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하물며 작년에는 네. 신디사이저에 보면 네. 건반 악기, 전자악기인데 그 악기 하나로 스트링 소리도 낼 수 있고 관악기 소리도 낼 수 있고 다양한 음색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디사이저의 음색을 추가한 새로운 버전의 슬립을 또 선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리히터가 또 그 자신의 새로운 앨범을 평하기를 전자적인 여행, 그러니까 일렉트로닉한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곡 버전을 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 3월 18일에 세계 수면의 날을 맞이해서 또 다른 버전의 음반을 발매했는데 이 슬립을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곡은 피아노와 현악기, 전자악기, 허밍 등이 몽환적인 멜로디를 만드는 반면에 새로 발매된 피아노 에디션은 원곡을 바탕으로 피아노의 색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주된 다양한 버전을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면에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평소에 수면은 좀 어떻습니까? 잘 주무십니까? 늦게 자는데요. 그래도 네. 잠에 잘 들고 대신 비행기를 탄다든지 기차를 타면 거의 못 자는 편이에요. 아, 보통 몇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일어나요? 저는 보통 한 2시
2시 반 오전 2시. 네, 그렇게 자서 한 8시쯤에는 일어나는 아, 겁니다. 6시간 네, 주무시는구나. 일과가 시작해야 되니까. 네. 저는 이 잠이 네.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저는 24시간 자라면 잘 수 있거든요. 오, 정말요. 예. 그리고 자지 말라면 안 잘 수 있고. 저는 안 자는 거는 그래도 자신이 있는데 그래도 자다 깨죠. 쉬는 날이다 해가지고 12시간씩 자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래서 곰이 겨울잠 자는 걸 유심히 봤어요. 제가 깨지 않고 어떻게 자는가. 자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고. 예. 그리고 이제 목마르지 않아야 되니까. 네. 또 하지만 물을 너무 많으면 또 소변 그렇죠. 때문에 깰 수가 깰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고급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일과 중에 차에서 잠깐씩 많이 자는 편이에요. 어디 먼저 도착하면 한 10분 자고. 네, 개운하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현대인의 이 수면에 대한 장애를 가지고 문제를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리히터가 슬리어 만들었다는 사실 흥미롭습니다. 자, 이 곡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곡의 반응은 뭐 너무 좋죠. 아, 왜냐하면 반응이 좋지 않으면 음반을 계속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막스 리히터라고 해도. 그리고 이 막스 리히터가 음반을 내는 곳이 도이치 그라모폰입니다. 그 전속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좀 같은 음이 많이 반복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그래도 덜 반복되는 트랙으로 골라왔어요. 네, 느껴지는데요. 어떤 곡이 나올지. 자, 이제 막스 리히터의 잠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감상 포인트 있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아노 네. 그리고 현악기, 전자악기, 허밍 뭐 여러 가지 몽환적인 멜로디로 계속 같은 곡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몽환적인 거를 우리 또 11시에 들려드리면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막스 리히터의 잠 중 여러 버전 중에서 피아노 에디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피아노라는 이 어쿠스틱 악기의 색채가 있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리턴 투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서 소개한 막스 리히터의 슬립 잠 앨범 중에서 올해 발매한 피아노 버전 앨범 수록곡입니다. 막스 리히터의 리턴 투 피아노 버전을 막스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막스 리히터의 잠 앨범 중에서 피아노 버전 앨범 수록곡 들려드렸습니다. 막스 리히터의 리턴 투 피아노 버전을 막스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는데요. 자, 이영아님, 와 초반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잠 안 오는 밤에 막스 리히터의 잠과 책 한 권이면 이제부터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완벽한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책 한 권까지. 유영주님 사연 읽어주시죠. 외부와 차단된 공명감이 가득한 돔 안에서 감상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네요. 도마네. 그렇게 또 녹음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막스 네, 리히터가. 그리고 3301님 잠을 잘하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네요. 이러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약간의 실패인데요. 네. 그만큼 또 음악이 좋기도 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 너무 재밌는 읽어주세요. 김성우님 현대음악 하면 고등학교 클래식 감상반 활동 시기가 떠오릅니다. 지도 선생님이 오감을 자극하는 음악이라고 틀어줬던 현대음악 작곡가 공명 절대 기억 못합니다. 후각과 미각까지 느껴진다는데 쏟아지는 졸음 졸면 정수리를 때리던 막대기 휴 아직도 현대음악 하면 절 때리던 막대기 소리만 기억나네요. 저는 단소로 맞았습니다. 저는 리코더요. 저희 어머니도 좀 때리시거든요. 이게 국악과 양악으로 나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우님 그 당시에 작곡가 공명은 절대 기억 못하지만 막대기 소리 그것까지도 현대음악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이 소리를 할까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정말 진부하죠? 아니 그 현대 작곡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 본인들의 작품의 자는 소리나 관객들의 소음조차도 그게 현대음악이다. 그래서 음악이다.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또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음악 작곡가와 공명은 김성우님 기억 못하지만 네. 기억에 남는 거는 막대기 소리. 막대기 소리. 아, 저거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이 막대기 소리 곡 제목 괜찮은데요. 막대기.
막대기 소리. 오늘 아무 말 대잔치인데 막대기 소리 현대음악. 아 이것도 여러 가지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막스 리히터처럼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는 작곡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작곡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항상 베토벤 연주하고 바흐 공부하고 네. 또 뭐 베르디 푸치니 공부하는데요. 막스 리히터를 공부하진 않잖아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뭐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음악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접하기가 참 좀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런 종류의 음악의 물결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고 그리고 실험이 정말 특이한 실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음악과의 조합, 그리고 뭐 아카펠라와 뭐 특이한 악기와의 조합, 자연의 소리와 함께 믹스를 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요즘 시대의 음악인 것 같아요. 네. 현대 음악은 너무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막스 리히터를 통해서 조금은 그래도 가까워진 게 네, 우리의 잠에 대해서 접근했으니까 네. 현대 음악과 잘 만나려면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에 단체들에서 현대 음악을 연주하실 때 보통 사전 강의 같은 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꼭 사전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 음악의 의의와 또 부분적으로 연주해 주시면서 막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딱 한 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냥 그 음악이 주는 인상 자체를 기억하려고 해요. 인상. 그래서 저 부분은 어떤 기법이고 어떤 테크닉으로 연주가 되고 있고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거를 막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런 느낌을 준다 이 정도로 딱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그 음악이 기억에 남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제 느낌을 기억하는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분해하거나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방법을 추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음. 예술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특이하고 신기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작곡가 분들은 이 클래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하고 음. 특별하거든요. 스페셜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작곡가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네, 크리에이터로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강의도 좋고 네. 아니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내 시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세계의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현대 음악을 접근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예. 다른 예술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현대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네. 무용도 그렇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저 변기를 갖다 놓은 게 예술이 아니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저게 예술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대화가 의미롭습니다. 다음 주에도 소개해줄 작품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작품일까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작품을 너무 좋네요. 소개해드리려고 좀 합니다. 속이 답답했는데. 네, 오케스트라의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페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곡입니까? 오페라일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예. 오케스트라 준비를 안 한 건지 들려드릴게요. 스포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비 오는데 운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바흐의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 바흐 작품으로 645 첼리스트 요요마 돈 코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